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서울의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포구 성산동과 동작구 사당동, 마포구 대흥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이번 주 장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서 좀 이런 더위 드시지 않고 또 물피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정보와 또 이슈들을 함께 나눠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의 시작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정책이나 전망을 좀 살펴보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하반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도 절반이 딱 지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나왔었던 정치계, 언론 또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한 대책들 아마 시행되는 시기가 2024년 하반기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또는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이런 완화책들도 같이 함께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부동산 시장 거래량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올 초에 나왔었던 그런 소형주택들에 대한 혜택, 세제 혜택들, 또 종부세의 그런 폐지 논란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올 하반기에 정치권이나 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하반기 실질적인 부동산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5월 달과 그리고 이번 6월 달 서울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최대 상승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5월 달에는 4,900여 건 정도로 기록이 됐었고,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5천여 건을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이런 거래량들이 상승하게 되고 급매성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다 보니까 매물의 전체적인 양들도 줄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주마다 호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지난 3개월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또는 잠실 지역들에 대한 높은 고가의 아파트들, 상급지로 가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세우신 분들이 많은 거래량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실 같은 경우에는 2, 3억 정도가 한 달 새에 오른 모습들, 4억까지도 오른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었었고,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이제 마용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레포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달 동안에 1억 가까이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도 큰 폭으로 이제 상승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벌써 12억, 13억 이상의 거래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들이 상승되는 추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는 신축 공급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에 대한 분양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의 분양분들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라든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2026년도까지의 그런 그 신축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만여 건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축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신축 아파트 또 선호를 하는 주거지의 그런 업무타운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강남이라든가 뭐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지로 밀집되어 있는 베드타운들 뭐 노도강이라든가 또는 양천구, 강서구 뭐 이런 지역들도 가격이 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밀집되고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뭐 3%대를 나타낸 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뭐 2% 후반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금리로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9월 달로 연기가 됐죠. 2달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결국은 시행이 된다 하면은 대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행 이전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요즘 또 가격의 상승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라든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월세 100만 원이 올라간 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실질적인 주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전월세의 그런 시장,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이 매수세로 좀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폐지가 또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늦기 전에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고 올 하반기 이사철이라든가 또 겨울 내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또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상승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좋은 정보 함께 그런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좀 요즘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9월에 또 시작이 되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세대 주택들도 우리 서울의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기대감을 안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 점 주목해 주시고요. 도대체 그래서 언제가 기회냐, 뭐 올해 초부터 도대체 언제, 지금 사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세미나 참여 방법 살펴보시고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들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경의중앙선 이외에도 6호선 마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암 DMC 가깝고요.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마곡지구 인근입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마포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포구에 가장 큰 거래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강남 3구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뭐 30억대, 40억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마포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또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실 텐데 서남권과 서부권에서는 그래도 거주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그런 주거의 가치 형성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곳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냥 지역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어타운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율에 따라서 앞으로 올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성산동 주변은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그런 주거의 불편함들을 해소하고자 했었던 니즈가 많이 반영됐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은평구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라인들의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아현동 라인들 뭐 재개발들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상암에서 조금 더 가면은 뭐 덕은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그 신규 공급들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났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곳 성산동은 그래도 이 지역들에서 재개발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됐었던 곳이기도 하죠. 특히나 뭐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산동의 빌라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또는 차량의 그런 교통 편의시설들 그런 편리성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주거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또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세권, 숲세권 많이 보시잖아요. 성산동 주변에는 정말 공원으로 모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경의선 숲길이라든가 또는 망원동의 이제 한강공원 그리고 상암동의 한강공원들을 직접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그런 공원들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월드컵 공원과 뭐 난지공원, 하늘공원, 뭐 평화의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행사들 그리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가보시면은 여름에 가보셔도 좀 시원한 그런 그 공세권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뭐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공연들도 같이 함께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산동에서의 교통편도 보시면은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지나가고 강변북로 자유로 그리고 강변북로 서울 도심으로 지나가는 라인들 그리고 성산대교를 지나가면은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올림픽대로까지도 바로 연결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 뭐 영등포 여의도 넘어가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서울 용산이라든가 또는 서쪽으로 이제 일산이라든가 강서구 마곡지구 가기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포구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정동이라든가 홍대 라인들, 뭐 공덕 라인들까지 이동을 하면 대량의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타운들이 있고 가까이에는 상암 DMC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 6호선을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명지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서대문구 라인의 연대, 이대, 그리고 서강대, 그리고 홍익대학교까지 수많은 대학군들을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의 접근성들,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수요도 굉장히 임차 수요도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권들도 굉장히 잘 발달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살 때 대학가가 있는 곳에 집을 사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대학가들이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그런 그 장점들 중에서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주 근접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산동은 6호선을 이용하거나 2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상암 DMC까지는 6호선을 따라서 단 2정거장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분 거리가 상암 DMC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고요. 마곡지구도 지금 현재 23분, 가까이의 영등포 여의도는 16분, 그리고 6호선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시면은 공덕을 지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삼각지점,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경의중앙선을 따라서 서울역을 이동하는데 10분, 1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성산동 주변 지역의 대형 업무타운들, 업무시설들에 대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이 주거지로서의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재개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336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모어타운 2차 사업지입니다. 자, 모어타운 사업지가 선정되고 나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동의율들, 뭐 자기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벌써 7평, 8평 정도 나오는 빌라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가구라든가 단독들도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면적 대비 동의율, 그리고 세대 대비 가구 수에 대비 이제 동의율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모아타운의 장점은 이 지역들을 모두 한 번에 묶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뭐 A-1구역, A-2구역, A-3구역, 4구역, 그리고 공원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섹타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여서 이제 2,336세대가 나타나는 건데 각각의 개별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모어타운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지원 정책, 굉장히 그런 사업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고 간편화시킬 수 있다. 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관리계획 수립이 중요한데, 이 관리계획 수립이 이미 완료가 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 분위기는 굉장히 핫합니다. 뭐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사업성, 또 주민들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조금 더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개발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시행사, 시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뭐 바로 옆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함께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의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뭐 15억, 16억이 문제가 아니죠. 20억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신축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인프라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상암 DMC 라인들도 굉장히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갖춰져 있고, 뭐 합정이라든가 또는 많은 그런 그 젊은이들의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홍대 라인들, 이런 뭐 공덕까지 나가면 훨씬 더 규모가 더 크고요. 그런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수색 지역들과 상암 지역들 라인들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형 역세권 개발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합 쇼핑몰 개발, 지금 롯데쇼핑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착공, 내년에 착공을 하니까 올해 모든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롯데쇼핑이 들어가니까 롯데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문화 공연 시설들도 쭉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2차 사업 선정지, 모어타운 2차 사업 선정이 되면서 관리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첫 단추는 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빠르면 주민 동의율이 80%까지 완성이 되는 데의 시간이 1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아마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총 2,336세대 대단지가 구성이 됩니다. 대단지의 메리트는 아실 거예요. 단지가 크고 단지가 좋은 1군 브랜드들이 들어가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은 그 아파트의 브랜드 파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2,336세대의 대단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대규모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지하철로 가도 좋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좋고요. 지하철은 20분 이내에 5개의 대규모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좋고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도 그 서남 지역이라든가 서북 지역, 도심권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이라든가 뭐 월드컵 공원들 이용할 수 있는, 또 연리단길이라고 해서 연트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선 숲길이 바로 그 시작점인데 경의선 숲길은 성산동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요라든가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또는 빠르게 소진되는 급매성 매물들이 소진되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대형 업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곳 성산동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은 네임밸류가 형성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마포구의 아파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또는 관리 처분 이전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매가는 뭐 7, 8억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임대를 놓고 2년만 보유를 하셔도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뭐 조합원의 권리로 받지 않으시고 중간에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추후의 프리미엄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조금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시세는요 4억 8천에서 5억 2천만 원. 지금 3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3억 원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갭 차이를 보시면은 1억 8천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곳이 재개발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서울 지역의 웬만한 지역들 다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관리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다는 점에서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곳에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시기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사업 공사라든가 이런 재개발의 시기가 줄어드는 것이 재테크, 부동산 시장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네, 지하철 노선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경의중앙선 가좌역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도보를 통해서 6호선 마포구청역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호선을 타고는 삼각지, 용산의 업무지구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홍대 입구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2호선은 물론이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용해 볼 수 있는 홍대 입구역도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고로 이 성산동에는 또 대장 홍대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이런 많은 교통 호재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젊은 세대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죠. 경의선 숲길도 바로 집 앞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뭐 공원은 물론이고요. 뭐 맛집이나 카페 그리고 놀거리 등 각종 놀거리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만큼 이러한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사당동은 과천이나 안양, 수원과 연결되는 서울 서남부권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죠.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강남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역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가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고 강남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강남은 가격이 높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을 차선책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동입니다. 자,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서초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뭐 이수역이라든가 또는 사당역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양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교통의 허브 지역, 서울로 들어오는 바로 길목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당동입니다. 자, 그 사당동에서 오늘 한번 재개발할 수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분석해 볼 텐데 실질적으로 이
이제 사당역이라든가 이수역은 방배동과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정거장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남성역 인근 지역을 재개발 사업지로 모색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당역에서는 이제 서울대라든가 낙성대역 라인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제한적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역 인근 지역을 보실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먼저 보셔도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서리풀 터널과 함께 더불어서 이 도로의 라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남 서초대로 라인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서초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법원이라든가 또는 업무시설들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또 7호선을 이용해서 쭉 가시면은 고속터미널 라인들 그리고 반포 라인들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인프라들을 갖출 수 있는 곳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시거나 지하철로 이동을 하셔도 용산이라든가 또는 여의도 국제금융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라인에서는 이 지역 굉장히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주변 지역에 숲이라든가 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숲세권들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바로 남성역 인근 지역이고요. 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남성역에서 거리로는 350m 반경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 350m 반경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 가능합니다.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일반 아파트가 올라가는 용적률로 보면은 기본 소유주들이 그런 내야 되는 금액이라든가 일반 분양분들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분양분들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층 주상복합이라든가 고층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좀 보여지는 그런 가치 형성이 좋은데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들, 역세권은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정비 사업 개정이 좀 되면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혜택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인데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구나 이런 모습들 좀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성역 역세권 라인이고 이 지역에서의 재개발 사업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저밀도 주택들이 다세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뭐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권리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76% 이상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당 남성 일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쾌적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의 보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당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 면수 대비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가 5배 정도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재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활과로도 굉장히 협소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3m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이제 도로를 좀 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협소해서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또는 생활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또 뭐 경사 회전 구간, 뭐 단차로 차량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 때도 정말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일부 침수 지역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반지하에 대한 그런 침수 피해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지대가 이제 되어 있는 곳들은 또 침수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곳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라서 이런 곳들을 같이 함께 사업성을 묶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20분 이내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 용산 접근성이 좋은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임대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뭐 방배 쪽만 가더라도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수역이라든가 사당역의 동쪽 지역들과 서쪽 지역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가 잘 맞춰지는 곳들은 바로 그런 근접성에 있어서는 이제 사당동이 굉장히 잘 맞춰진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임대성들을 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여드리고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역세권 350m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이제 장기 전세라든가 또는 이런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적률을 상향받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모두 다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면 노후도 뭐 빠른 속도라든가 추진력이라면 추진력, 뭐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의 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가 잘 맞춰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이런 부분의 역전세라든가 뭐 깡통전세, 전세 사기 요즘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과는 또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곳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급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서 그런 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공급들이 부족되어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 시세는 4억 9,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세 임대 지금 3억 6천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고 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 강남 지역,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의 재개발 투자처 굉장히 사당동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지하철 노선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남성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도보거리의 이수역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은 물론이고 또 4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당역 한번 가보시면요. 사당역 인근에 정말 많은 시외,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로 가는 이 대중교통의 이용량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덕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양재천 인근을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부동산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말에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무료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직접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전화 통화도 가능하신데 그런 전화 상담들은 이제 상담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주목해야 될 지역 평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추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된 곳들도 이제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가 형성돼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은 과거의 그런 데이터라든가 과거의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분석하면서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또 공개되지 않은 이런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실 만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좀 이번에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 하반기를 좀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실 계획들을 좀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개별 상담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필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마포를 대표하는 대흥역 학원가가 인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원도 누려볼 수 있는 입지이네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남과 그리고 양천구, 노원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학군 형성이라든가 학원가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언 뉴타운은요, 지금 제2의 그런 목동을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원가와 학군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밀집되어 있고 1만 2천여 가구 정도의 아이언 뉴타운의 그런 수요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그런 주인들 또는 임차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 지역들에 많은 대학가들이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건화되기에 굉장히 좋은 형성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아이언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 곳 중에서 주변 지역을 둘러보시면은 가까이에는 뭐 마포가 있고 뭐 공덕역 역세권의 업무 시설들도 있겠죠. 그리고 용산 라인의 뭐 국제 업무지구, 지금 이곳 정비창 기지가 또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심 지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일지로라든가 충무로 라인들, 바로 시청까지도 광화문에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또 영등포 여의도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지역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아이언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언 뉴타운 주변에는요, 연트럴파크, 연남동의 공원들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홍대, 연대 그리고 이대라든가 이런 상권들, 그리고 백화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유플렉스, 그리고 병원들, 연대 세브란스 병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그런 인프라 편리성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대흥동이기도 하고요. 자, 대흥동은 지금 뭐 그 아이언 뉴타운에서의 그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뭐 주변에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 좀 살펴보시면 뭐 상수동이라든가 신수동, 뭐 도화동, 염리동, 뭐 이런 지역들, 뭐 공덕 라인들, 청파, 뭐 이렇게 서계동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딱 이곳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적인 부분에 높은 평가를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곳 보시면은 대흥동 라인에서 다 이제 아이언 뉴타운으로 개발된, 여기는 이제 염리동 라인이고요. 여기가 바로 대흥동입니다. 그래서 대흥동은 이 구역만 가지고 350여 명 정도의 토지 등 소유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투자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3월 달로 이제 해지가 되면서 지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프리미엄들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변 가보시면은 이제 뭐 빨간 벽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가구들, 뭐 하숙을 두고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보다는 다가구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뭐 단독의 비율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이런 보행 도로라든가 이런 뭐 지세라든가 이런 부분의 불편성들,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로 정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점이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3월 21일부로 해제가 돼서 투자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개발한다면 약 1000세대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이 1000세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00세대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뭐 그랑자이라든가 뭐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언 뉴타운 이런 뉴타운 사업지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의율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 주변 지역들에서는 주변에 다 신축 아파트인데 우리 구역만 5구역만 실질적으로 빌라 뭐 이렇게 좀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하면은 나는 동의하겠다 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동의율 굉장히 좋고요. 토지 소유자도 3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지만 오히려 매수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 있죠.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물건이 나왔었을 때 조금 빨리 움직여 보시고 좀 이런 그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움직이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가격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좀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임대 가격 잘 형성될 수 있고요. 신축으로 구성돼서 뭐 오피스텔 2대 라인들에는 오피스텔 많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대비 임대 가격들이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미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매매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전세가 약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2억 9천에서 3억 원 정도. 재개발 사업지인데 좀 금액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대응 5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정도 금액대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처에 서강대 비롯한 이대, 연대 등 신촌 명문대학가와 인접해 있고요. 산책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경의선 숲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소개해 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2호선 교대역도 도보로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부순환로나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진입이 편리해서 경기권으로 이동도 수월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초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오른쪽 라인은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용산까지 연결이 될 것이고 지금 신사역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3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인데 자, 그 사이에 유념해서 좀 아파트라든가 주거지를 살펴보시면은 빌라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남부터미널 인근 지역에 위치한 서초 1동, 서초 2동 뭐 이런 지역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됐었을 때 여기가 공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 형성이 됐었을 때 주거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이 주변 지역들에 대한 주거지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수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뭐 20억, 30억 주고 하기가 부담스러우신 투자 금액이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 주변 지역에서 빌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빌라 중에서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재개발 호재, 앞으로의 그런 다양한 상업 인프라가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보셔야 되는데 서초 1동과 2동을 살펴보시면은 금액이 조금 더 여기가 높죠. 예, 여기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가성비라든가 또는 내 금액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서초 1동 라인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역세권으로는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은 아시다시피 버스 환승이라든가 광역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남부터미널이 실질적으로 가보시면은 많이 노후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기대하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호선을 따라서 대치동 라인이라든가 또는 왼쪽 라인으로 올라가면은 뭐 방배부터 시작을 해서 반포라든가 또는 신사 압구정 라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의 정말 핵심적인 강남 라인들을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교대역에서 환승을 하신다면 서울을 회선하는 노선인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과 2호선을 교차해서 정말 강남의 진출입 또는 강남권에서의 교통편 정말 좋은 곳이 남부터미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해도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말 핵심적인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도 지하 사업이 된다면 교통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황금노선, 신분당선도 바로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이라든가 서울역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판교부터 시작을 해서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접근성들이 좋다는 점이 신분당선을 또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권에는 3개의 대형 도로에 중추가 될 수 있는 업무타운들이 있습니다. 봉은사로에 K뷰티 성형의료 관광벨트가 있고요. 테헤란로에는 벤처 산업벨트, 남부순환로에는 의료 R&D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을 바로 인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중에서 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의 개발 사업지가 바로 강남역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교대역 인근 지역에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대역 인근에 서초 법조타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있고요. 백화점 있고요. 그 고속터미널 라인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 또는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다라는 것이고 강남이 굉장히 가깝게 있죠. 뭐 논현동이라든가 또는 강남 상권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리풀 공원 정보사 부지의 개발 사업들 문화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이 서초대로가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남부터미널 역세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보시면은 뭐 20년, 30년 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오롱 부지 개발,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은 강남역 인근 지역의 가장 큰 개발 수혜가 될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이런 입점들이라든가 이런 사옥들이 구성되면은 그 주변 지역들의 그런 업무 시설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 큰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지상부는 녹지화를 구성을 하고요. 문화 관광지구 복합지구로 이제 구성이 되고 지하부는 이제 고속 전용과 이제 일반 도로의 그런 로컬웨이가 같이 함께 형성이 되면서 왕복 12차선의 고속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포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까지의 전 구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뭐 동탄까지 연결이 된다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의 주변 지역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제 교통 인프라 선호도가 좋은 지역이고요. 향후에 미래 가치 증가될 수 있는 이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강남 삼성역 인근 지역의 그런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까지도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임차 수요가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은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요. 가치가 상승되기 위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중에서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교통 호재라든가 또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 1동 남부터미널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5억 원이고요. 금액 대비 전세가 잘 맞춰지죠. 4억 원의 전세가 구성되어 있는 신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일대는 전통적으로 녹지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상 공간은 공원과 업무 주거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호재들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